한준TV 축구 총정리.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지난 주말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 당한 패배로 결국 아스널의 추격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아스널이 넘기 어려울 것으로 여긴 첼시 원정 고비에서 4대2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아스널의 승리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 상황 상세하게 분석하고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지난 주말 승점 57점에서 멈췄고 아스널도 사우샘프턴 원정에서 지면서 따라잡기에 실패했는데요. 연기됐던 첼시 원정 승리로 승점 57점으로 타이가 됐습니다. 하루 전 리버풀의 0대4 완패를 당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다시 5위가 됐습니다. 토트넘과 승점이 같지만 골 득실차로 뒤처지게 됐는데요. 토트넘과 맞대결 경기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자력으로 4위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아스널이 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미국 예측 전문 사이트 538가 토트넘의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63%까지 높였었는데요. 이날 결과로 인해 아스널이 50%로 급등, 토트넘이 49%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1% 차이긴 하지만 잔여 일정 및 경기력 지표로 봤을 때 같은 수의 경기가 남은 지금 아스널이 토트넘보다 유리할 거로 보고 있는 것이죠. 첼시 원정에서 아스널은 3백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첼시는 그동안 부상과 부진으로 주전 자리에서 밀린 로멜루 루카쿠를 오랜만에 티모 베르너와 투톱으로 내세웠어요. 카이 하베르츠를 벤치에 두고 메이슨 마운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한 3-4-1-2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아스널은 첼시의 투톱을 3백으로 대응하고 주전 풀백의 동반 이탈 속에 누누 타바레스와 부카요 사카를 좌우 윙백으로 기용했습니다. 토마스 파티의 부상 이탈 속에 모하메드 엘네니가 그라니트 자카의 중앙 미드필더 파트너로 섰죠. 공격진은 최근 감각이 좋은 에디 은케티아오를 원톱으로 두고 에밀 스미스로우와 마르틴 웨데고르 두 명의 창조적 미드필더가 더블로 지원했습니다. 첼시는 이날 아스필리쿠에타가 나중에 공격에 적극 가담하며 실질적으로 4백에 가깝게 보였습니다. 이른 시간에 아스널의 골을 내주고 끌려가면서 라인을 높이고 총공세를 편 것이 수비 허점을 야기했습니다. 아스널은 사카가 거의 오른쪽 윙에 가깝게 뛰었고 타바레스도 공격에 적극 가담했으나 벤 화이트가 우측 수비를 잘 커버했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4백을 잘 보호하면서 균형감을 유지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전술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스널은 첼시 원정에서 이길 만한 경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먼저 골을 넣은 뒤 역습 형태로 경기 흐름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유율은 32%로 크게 밀렸지만 슈팅수 14대11, 빅찬스 2대0, 기대득점 1.80골 대 0.75골로 득점 가능 상황을 더 많이 연출했습니다. 이날 아스널의 승리는 첼시의 수비 실수를 틈타 얻은 선제골이 중요했습니다. 전반 13분 첼시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 아스널이 방어에 성공했는데요. 누누 타바레스가 길게 차는 공을 은케티아가 경합하는데 사실 첼시의 3백에 선발 출전한 크리스텐센의 치명적 실수가 문제였습니다. 크리스텐센이 백패스로 공을 돌리려 했으나 은케티아의 압박을 받아 정확하게 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공이 흘렀습니다. 은케티아가 이 공을 낚아채 빠르게 거의 무인지경에 가까운 배후 공간을 질주했죠. 또 다른 수비수 사르가 따라와 봤지만 이미 뒤쳐졌습니다. 은케티아는 에드와르 맨디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잘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첼시는 곧바로 만회했습니다. 최근 자신감이 올라 공격 포인트를 폭발시키고 있는 독일 공격수 티모 베르너의 개인 능력 그리고 행운이 겹친 골인데요. 전반 17분 왼쪽 측면에서 문전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며 시도한 슈팅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며 골문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아스널은 다시 10분 만에 앞서가는 골을 넣었는데요. 이번에도 첼시의 공격을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차단하고 연결한 역습이 날카로웠습니다. 첼시 선수들이 곧바로 전방 압박을 했지만 스위스 미드필더 자카가 놀라운 기술로 두 명을 제쳐낸 후 전진 패스를 웨데고르에게 보냈습니다. 웨데고르도 우측면 전방으로 침투한 사카를 보고 빠르게 공을 상대 진영으로 전개했습니다. 사카가 공을 박스까지 운반했고 아스널의 다른 선수들도 재빨리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충분한 숫자가 첼시 페널티 에어리어로 들어왔고 사카는 웨데고르에게 패스, 웨데고르는 바로 스미스로우에게 패스하며 빠른 연결로 첼시 수비 압박을 허물었습니다. 스미스로우도 공을 잡지 않고 그대로 오른발 논스톱 슈팅을 연결해 골문 구성을 찌르며 득점했습니다. 아스널은 아무래도 수비 문제로 승리의 쐐기를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전반 32분 첼시는 메이슨 마운트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번개같이 공격에 가담한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가 니어 포스트에서 잘라먹는 슈팅으로 연결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안방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첼시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점유율은 첼시가 60%였지만 아스널이 8개의 슈팅을 때리며 이른 시간 선제골 이후 첼시가 주도적인 경기를 할 때 카운터 어택으로 효율적인 경기를 펼쳐 주도하는 흐름이 됐습니다. 이날 아스널은 잘 조련된 기계 같았고 선수들이 최근 연패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결국 후반 12분 2대2의 균형을 깬 팀은 아스널이었습니다. 누누 타바레스가 빠른 스피드로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올린 크로스 패스를 은케티아가 잘 키핑했는데요. 사실 첼시 수비수들이 애워싸며 이 공을 빼앗을 뻔했는데 이 과정에서 흐른 공이 은케티아에게 흐르는 행운이 아스널에 따라왔고 또 은케티아는 이 상황에서 감각적인 슈팅,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성공시켜 9번 공격수로 킬러 본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은케티아의 골은 첼시 선수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경기는 첼시의 총공세로 펼쳐졌습니다. 첼시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크리스텐센을 빼고 티아고 실바 투입, 후반 15분에 루카쿠를 빼고 하베르츠 투입, 후반 36분에 왼쪽 윙백 마르코스 알론소를 빼고 하킴 지에의 투입으로 선수 변화도 좋지만 아스널이 똘똘 뭉쳐서 잘 수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42분에 아스필리쿠에타가 측면 크로스를 받아 문전으로 침투한 사카를 밀어넣으려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유로 2020 결승전 당시 잉글랜드 대표로 이탈리아와 결승전 승부차기를 실축했던 사카는 이번 페널티킥을 직접 차넣으며 트라우마를 깼습니다. 아스널 유스로 아스널의 미래를 책임질 시사라는 것을 보여준 마침표였습니다. 사카는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알렉산드르 라카제트와 교체되며 아스널 원정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사카의 공격 포인트 기록은 페널티킥 1득점이었지만 측면에서의 위협적인 플레이, 경기의 대미를 장식한 쐐기골로 51.8%의 지지를 받아 경기 공식 킹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습니다. 경기 통계 기록 기준 최고의 선수는 역시 결정적인 2골을 넣은 은케티아였습니다. 사카는 이날 1개의 키패스, 3차례 슈팅, 경합 승리 5회뿐만 아니라 공중볼 경합 4회 중 3회 승리, 가로채기 4회, 태클 성공 1회 등 수비 지표에서도 좋은 기록을 통해 오른쪽 윙백으로도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선제골 그리고 결승골을 넣은 은케티아의 활약도 대단했죠. 그리고 에밀 스미스로우도 2번의 돌파 시도를 모두 성공하고 2번의 슈팅 중 1골을 만들어내며 빼어난 결정력을 자랑했습니다. 사카, 은케티아, 스미스로우 모두 아스널의 미래를 위해 키운 젊은 기대주인데요. 은케티아는 본래 첼시 유스에서 성장하다 2015년에 아스널이 스카우트해 2017년에 1군에 데뷔했습니다. 2019-2020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 경험을 쌓고 돌아와 점점 입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에밀 스미스로우, 사카도 아스널 유스를 거쳐 1군에 데뷔한 2000년생 기대주로 벌써 잉글랜드 대표에 승선했죠. 스미스로우가 10번, 사카가 7번을 밟고 뛸 정도로 이미 팀의 아이콘인데요. 1999년생으로 셋 중 가장 나이가 많지만 이제 포텐이 터진 은케티아는 차기 시즌 아스널의 9번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부 영입 선수 그라니트 자카와 마르틴 에데고르의 노련한 중원 플레이, 정밀한 패스 플레이가 이 세 선수의 패기와 맞물려 아스널은 최고의 시너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카도 돌파 시도 2회 모두 성공, 걷어내기 2회, 가로채기 2회로 역습 기점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에데고르는 88%의 패스 성공률로 안정적인 공격 전개를 책임졌습니다. 연기된 경기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고 이제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이제 남은 일정에서 다 이겨야 4위 자리를 자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아스널은 6위로 내려간 맨유와 운명의 일전을 4월 23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치릅니다. 부상 선수들이 많은 맨유는 쌍둥이 출산 도중 아들이 사산한 호날두가 훈련에 복귀하며 아스널전 출전을 준비 중입니다. 아스널이 이 경기를 이기면 토트넘보다 먼저 승점 60점에 도달하며 4위를 차지합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 4월 24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합류한 뒤 선발 출전 전 경기 승리, 첼시전 4대1 승리 등 기세가 대단하기에 쉽지 않은 일전입니다. 과연 오는 주말 토트넘이 4위를 지키며 손흥민 선수가 3년 만에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새롭게 출발하는 유튜브 채널 한준TV 축구 총정리로 다시 구독해주시고 다양한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